안녕하세요. 천간의 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해차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천간의 충은 편관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이 천간의 충에 대해서 천간이 합을 할 때도 오행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했는데요. 천간이 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 알파라는 것은 편관이 생기기도 하고요. 편재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경충, 갑무충, 을신충, 병임충, 병경충, 정계충, 무기충, 계기충 해가지고 이게 다 합쳐서 8개거든요. 8개인데요. 이 8개의 구조가 본인 일간의 입장에서 갑의 일간에서는 갑경이 편관입니다. 그리고 편재이고요. 얘는 편재죠. 얘한테 얘가 있어서는 또다시 편관입니다. 편관과 편재의 입장에 놓여요. 경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편재의 입장에 놓입니다. 이렇게 편재와 편관의 관계예요. 그러면 천간이 충이 되었을 때 편관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관성이 플러스 1이 되느냐 편재가 플러스 1이 되느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사주 연월일시 구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응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이 왜 이런 관계냐. 큰 나무한테 있어서 커다란 도끼는 위협의 존재가 돼요. 도끼로 나무를 베는 형상처럼. 그리고 이거는 작은 풀이 낫으로 베어지는 그러한 형상처럼 조그만 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만일 신이야. 그런데 이 편재, 예쁜 여자를, 이 와이프를 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사실은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이 낫에 의해서 이 을목이 꺾여버려요.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극을 하는 관계를 바로 충의 관계라고 합니다. 작은 불, 말하자면 모닥불 같이 모닥불이 막 피워져 있고 작은 불이 이렇게 불씨가 타고 있는데 비가 와서 그 불을 꺼트려 버리는 형상. 그리고 무기는 그럼 왜 충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무기는요 극과 극이에요. 왜냐? 이 무토는 성벽토이고 메마른 토이고 그래서 그 무토의 입장에서는 이 새싹들을 피워내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거든요. 뿌리를 받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무토 사이사이에 기토가 살짝씩 들어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나죠. 자, 이 기의 입장에서 보면 규율적이고 영양분이 많이 있는 그 기토에서는 매우 많은 영양분을 먹고 풀들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풍성하게 자라나죠.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이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재의 관계가 됩니다. 이 또한도 충이라는 점입니다. 이 오행 자체가요. 양하고 양, 양하고 양, 양하고 양, 양하고 양, 양하고 양. 그런데 여기는 예외입니다. 양과 음이지만 음과 양과 음이지만 이 명리라는 것은 일정한 룰이 있으면서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서도 항상 무기의 입장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언제나 자연법칙 20%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예외 또한도 연월일시를 전체적으로 풀어보았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는 공식도 있고 결과가 도출이 되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냥 예외로 빼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규칙은 이렇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매끄럽게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얘도 규칙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거기다가 곳곳에다가 무엇을 설명하든지 간에 곳곳에다가 전부 다 예외 상황, 이거를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자연법칙 20%로 빼두죠. 그리고 음과 음이 서로를 극하는 관계를 바로 충이라고 하는데요. 편관과 편재가 왜 그러면 충이냐? 편재는 우리가 돈이고 매우 좋다고 알려졌는데 왜 편재도 충에 해당되느냐?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자, 일단 천간에 충이 왔을 때 이 기본적인 것들은,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천간에 충이 왔을 때 편관의 관계예요. 그러면 천간의 충은 편관이 한 개가 더 온 거다. 관성이 한 개가 더 온 거다. 기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간의 충 네 가지만 편관의 관계예요. 그러면 관성이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몇 개 해가지고 전부 다 합쳐서 8글자니까 딱 8개가 있어야 맞는데, 천간이 합을 하거나 충을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성이, 나는 원래 무관사주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관성이 왔어. 그럼 무관사주는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뭐 법칙을 안 지키고 편법성이 있고 매우 시간관념이 별로 없고 오지랖도 넓고 뭐 세상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천간 지지 다 합쳐서 사주 글자에 관성이라는 게 없는데, 무관성인데 왜 나는 규칙도 잘 지키냐? 내 남편이 또 있냐? 내 직업이 왜 또 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관성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오행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오행이 그 사주 안에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일지라도 관성이 플러스 됐다면, 그리고 관성이 있는 가운데 관성이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다면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관이 왔을 때의 현상은요, 명예를 추구하고요, 감투욕이 있고요, 잘생겼고요, 정제된 언어, 절제된 행동을 합니다. 긴장감이 있고요, 번뇌가 매우 많아서 생각이 많죠. 솔선수범합니다. 반듯한 행동을 하죠. 신사적입니다. 융통성이 좀 떨어지고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를 지키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조금 아니다라는 면을 딱 보았을 때, 그때는 배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만 옳은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옳아도 별로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을 준수합니다. 꼼꼼합니다. 타인 충고를 매우 싫어하고요. 모난 성격이고 삐딱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반듯한 행동을 하는데 삐딱 성향은 뭐고 모난 성격은 뭐냐? 이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딱딱 법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딱 각졌어요. 각이 쓴 거예요. 그러면 모난 성격이 맞고요. 우리는 이 융통성 부분에서 각이 딱 서 있는 그 부분에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깎이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깎여지지가 않아요.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깎이지를 않습니다. 예외라는 것을 매우 좀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 삐딱 성향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만 찾아내요. 예외
예외 규칙 자체도 이렇게 딱 네모나게 딱 각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씩 하나씩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외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얘네가 이러한 규칙이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외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요. 이 사람은요. 이 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삐딱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외인데 왜 이게 편간의 관계냐? 겁제도 해당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 부분만 찾아내가지고 끝끝내 우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삐딱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반듯한 행동은 시간을 딱딱 지켜서 무언가를 하려는 거, 사회 규범을 지키려는 거, 거기에서 정해준 규칙, 이런 것들을 매우 반듯하게 지키려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편관과 편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충이 되었을 때 보통은 편관의 상황이지만 얘나 얘 이런 경우에는 얘는 편재이기 때문에 얘네는 요것보다도 편재의 성향이 옵니다. 그래서 고소득 고위험을 추구하고 매우 화려한 거를 좋아하고 막 이러한 매우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 성향이 잠재되어 있는 건데요. 자, 편관은 내가 당연히 꺾였으니까 힘들죠.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그런데 왜 편재 또한도 이렇게 충이라고 하냐, 힘들다고 하냐, 왜 극한다고 하냐, 편재가 좋은 건데, 돈인데, 예쁜 여잔데.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하고 같이 있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이 예쁜 여자를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긴장된 상태로 이 사람한테만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본인을 생각을 못하고요. 그리고 만일 잠자리 같은 것도 막 하루에 뭔가를 두세 번 이상 하게 되면 이 예쁜 여자와 매우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면 코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코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이 축나게 되는 것이죠. 적절히 조절할 수만 있다면 편관과 편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만 지나면 그때까지만 가면 매우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편관이라는 것이요. 이 편재가 왜 또 피곤하냐? 그러면 여행을 막 다닌다고 보세요. 매우 좋아서 막 다녔지만, 매우 재밌었지만, 돈 쓰고, 재밌는 거 막 타고 다니면서 매우 좋았지만, 그렇지만 내 몸이 축나게 돼 있어요. 너무 돌아다니고, 막 돈 쓰고 다니는 게 재밌어 보이지만, 사실, 지나치면 굉장히 힘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편관과 편재의 관계를 내 몸을 극하는 관계이다. 요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일부분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사주를 감정을 받으러 가거나 막 이랬을 때 그 상담자가 만일 선생님을 깨우쳐 주는 게 매우 힘들었다. 그렇다면 매우 쉽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죽고 죽이는 관계다.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내 자식이 나를 죽이는 상황이 된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또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내가 온몸을 다해서 일을 하는 상황,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자식의 유학 학비를 대기 위해서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했어. 그럼 내가 매우 힘들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을
유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 내 욕망, 내 목표와 욕망을 위해서 내가 매우 힘들게 업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두세 줄 정도만 써놨어요.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책을 가져가신 분들이라면 자, 이 관계에 따라서 편관을 피세요. 편관은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편관이 왔을 때 충을 이루어서 편관의 관계로 충을 이루었을 때는 이 내용이 천간이 편재의 관계에서 충을 이루었을 때는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편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재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를 갖다 쓰시면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 편재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편재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을 말해주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얘네들은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딱 읽어주시면 이 해당이 됩니다. 딱 그 성향이 자기가 편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딱 오는 것입니다. 천간의 충은 예외 상황을 빼놓고 천간의 충은 편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성이 플러스 1 된 것, 편관이 플러스 1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편재가 플러스 1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겁재의 관계는 어떠냐? 겁재도 플러스 1 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겁재가 플러스 1 된 겁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